핵심은 결국은 이 백원우가 쥐고 있다. 백원우 팀이 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건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서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른바 백원우가 건넸다는 김기현 첩보 문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쥐고 흔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한번 여러분도 다시 보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울산청 단위의 수사 역량으로 일선 부서 실무 라인에서 이 수사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든 뭐든 그런 관계없이 있는 결대로 수사를 종결을 하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오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건넸다는 김기현 첩보를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 받아서 흔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이 뉴스를 취재한 한 매체는 며칠 전 박범계 의원에게 이와 같은 문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모른다 라고 박범계 의원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서 지금 이 매체는 그것도 논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 박정아 대변인, 네. 보세요. 혹시 조선일보인데 오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지역에서 뭔가 작성된 러프한 김기현 첩보를 민주당이 이른바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해서 청와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건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작년 3월 법사위에서 이 문건을 흔든 거거든요. 즉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김기현 작전을 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 문건을 작년 3월 흔들었던 박범계 의원께서 며칠 전에 취재를 했더니 전혀 나는 그런 문건 본 적도 없고 청와대와 협의한 적도 없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3월 흔들었다 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저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문건의 형태만 확인해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울산에 있던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건이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던 건설업자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도 보내고 청와대에도 문건을 보내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은 그렇게 들어온 제보를 아무 손대지 않고 바로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겼고 박경철 비서관은 이거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확인돼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박범계 의원이 흔들었다는 저 제보 문건과 검찰이 갖고 있다는 박경철 비서관으로부터 경찰청에 넘어갔다는 이 문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운명을 달리한 A 수사관이 그 문건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넘어갔다는 저 문건만 확인이 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그 특수했던 특감반에서 이 문서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공해서 경찰청에 넘겼는지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그 문건만 나오면 바로 확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아무래도 여당 의원님이니까 좀 어렵지만 제가 해명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개예요. 러프한 김기현 첩보가 박범계 의원한테도 갔고 청와대 백원우에게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경찰에게 지시된 문건은 굉장히 매끈하게 잘 정리된 문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보고서 형식으로 누가 매끈하게 잘 정리했는가가 지금 관건인데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가 한 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백원우 별동대가 이거를 매끈하게 정리해서 경찰한테 압박한 건 아니냐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박범계 의원이 저걸 왜 흔들었느냐, 어디서 받았느냐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 박범계 의원이 적폐청산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국민들도 이전 정부에서 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어 왔었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철저한 그 수사 그리고 혹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문건, 이제 어떤 문건을 흔들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약간 죄송스럽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그 문건을 흔드는데 그 문건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건을 흔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원래 주장하는 내용과 좀 다른 것들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건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다 저거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문서,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좀 투서를 한 내용, 그 내용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저는 별 이상할 건 없다. 왜냐하면 그 투서가 뭐 어디든 전달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당은 모든 민원을 다 접수해서 본인 의원실에서 당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실로 또 이렇게 보냅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실로 보내기도 하고 또 적폐청산위원회 혹은 각종 특별위원회에 이걸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알아볼 수 있는지를 이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그거를 언급한 거라고 그러면 하등에 이상한 것이 없고요. 예. 김진영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 문서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찰에 간 문서가 다른 문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걸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 하소연만 한 문서면 그거 자체로는 사실은 이걸 좀 확인해 보세요라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그 정리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그 정리를 한 기관 혹은 개인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그냥 내가 했는데요. 워낙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첩을 하려고 그런다면 고스란히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요거는 저희 권한을 벗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된 거라면 저는 이걸 굳이 숨기거나 또 뭐 은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의도로 그 문서를 편집했는지 혹은 뭐 손을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빨리 되길 기대하겠습니다.